섭씨 6,000도 이상의 치솟는 온도,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뜨겁고 단단한 바위, 지구 표면보다 350만 배나 더 강한 엄청난 압력.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순간 발 아래 3,000km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 뜨거워. 태양은 지구 핵과 비슷한 온도로 타오르고 있지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는 핵으로 인해 녹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작고 푸른 행성은 겹겹이 쌓인 여러 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핵, 외핵, 멘틀 그리고 지각이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압력이 강해집니다. 지각판은 멘틀과 지각이 서로 겹쳐지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층입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 총 9개의 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판들이 움직이고 부딪힐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우린 지면에서 그걸 느낍니다. 차에 물건을 가득 채우고 차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언가 문에 끼인 것이 있어서 그걸 치우려다 보면 쿵! 모든 물건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죠. 수십억 년 전 육지는 판기아라고 불리는 곳에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륙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구 내부도 더 차가웠지만 서서히 핵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지진은 강도와 규모로 측정됩니다. 우린 규모를 통해 지진의 영향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치는지 봅니다. 그리고 강도는 그 힘의 적도입니다. 멘틀 위에서 더 차가운 암석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핵으로부터의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판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산, 언덕 그리고 수역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보려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지구의 모든 층에는 다양한 열원이 있습니다. 주로 행성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부터요. 마찰 가열은 물질이 지구의 중심으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지구는 고체 멘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떠있는 지각은 지구 내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열과 온도의 차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열은 에너지고 온도는 밀도입니다. 만약 태양이 지구 표면으로부터 3,000km 떨어져 있고 우리의 중심핵과 같은 온도로 끓고 있다면 우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릴 거예요. 전화 충전기를 소켓에 꽂을 때 작은 합선으로 발생하는 스파크의 충격은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 온도가 약 섭씨 1,500도에 달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10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다면 그냥 그럴 가치가 없다고 해두죠. 태양 표면의 온도가 지구의 중심핵과 거의 같다고 해서 열 분포가 같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구의 핵은 층 전체에 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에는 철 원자들이 정육면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건 철이 보통의 실온과 정기적인 압력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조건에선 원자 모양이 육각형으로 변합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핵에 있는 철이 육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철이 지하 3,000km에서 입방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중심핵에선 압력이 매우 강해서 원자들이 모양을 바꾸기 위해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만원 지하철에 서 있을 때 팔을 들 공간조차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모양을 유지하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구의 핵 구조가 액체가 아닌 고체인 이유입니다. 원자들이 너무 촘촘하게 꽉 차 있어서 액체 상태로 전환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핵이 액화된 세상에서 우린 거대한 화산 폭발, 지진, 그리고 해일로 시작하는 최악의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모든 주요 핫스팟이 위험에 처할 것이고 불의 고리는 끊임없이 분출되는 용암의 샘이 될 거예요. 상층부의 냉각제는 핵까지 가라앉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와 매우 불안정한 핵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과정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해안가에 있는 모든 주요 도시와 마을은 해일에 휩쓸려가고 모든 화산에서 분출되는 화산재와 연기로 하늘이 검게 변할 겁니다. 이건 햇빛이 대기로 들어오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결국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이 땅 지상에 머물도록 만들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땅은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가 떠내려가는 얼음 덩어리처럼 느껴질 겁니다. 많은 휴화산들은 잠에서 깨어나 사방으로 용암을 뿜어낼 거예요. 지반 형성과 구조는 영구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해구 바닥에서 나온 마그마는 표면으로 올라와서 해류를 바꿀 겁니다. 북극권과 남극 대륙은 녹아서 북반구와 남반구 주변의 해수면 상승을 가중시킬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전 세계로 확장될 거예요.
육지 야생동물은 번성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녹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해양 생물은 해양 온도의 변화로부터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세계 경제는 붕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계속 존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지구의 핵이 식는다면 대규모 화산 폭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파괴적인 지진도 해일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대륙은 이동과 변화를 멈출 거예요. 멋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린 소행성과 운석뿐만 아니라 우주 방사선에 매우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햇빛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질 것이고 외출하는 것이 극도로 위험한 일이 될 거예요. 핵에서 생성된 열은 표면으로 돌아가는 탄소를 재활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재활용은 완전히 중단될 것입니다. 탄소는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 물속에 있는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나머지 세상을 위한 산소를 생산할 수 없을 거예요. 우주 방사선과 산소 부족으로 인간은 인공 환기 시스템을 갖춘 벙커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금지 구역이 되어 화성과 비슷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부에서 지구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지구는 마르기 시작하고 내부에서 부서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이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이 출몰하게 될 거예요. 뉴욕이나 파리 같은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규모의 싱크홀 말이에요. 많은 도시들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사방에서 지형이 불안정해질 겁니다. 모든 도시의 기반 시설은 결국 무너지고 땅은 걸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지하 벙커에 산다고 해도 토대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이 떨어지면 이 모든 것마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작든 크든 간에 우린 비보다 더 많은 소행성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는 대기를 통과하는 어떤 이물질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로드 아일랜드 크기의 소행성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지구의 핵이 뜨겁게 기능을 다할 때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클 거예요. 땅이 감자칩처럼 부서지기 쉽다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넓어질 것이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간접적인 파괴를 일으킬 겁니다. 지구는 결국 스스로 붕괴되어 중력 에너지를 잃을 때까지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결국 공허한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돌덩이와 조약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 또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린 고체 상태의 뜨거운 지구의 핵과 함께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 점에 변화가 없는 이상 우리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